자, 앞서 S오비탈은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이니까 뭐가 0이 된다고 했었죠? 가군동량 자기 양자수. 크기가 0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군동량 크기가 어떻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L 더하기 1 루트 H바. 이게 가군동량 크기잖아요. 근데 뭐 하나마나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자기양자수는 뭐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양자수는 바로 가군동량의 Z축 성분을 나타내는 게 이 자기양자수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를 앞에서 했어야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원래 표현은 ML에다가 또 H바를 곱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때 L이 0이면 ML이라고 하는 것도 0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에 0 넣으면 값이 뭐가 되겠어?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S오비탈은 G축의 가군동량 성분이 0 한 가지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가군동량 당연히 지축도 0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근데 다른 경우의 수들에서는 그 가군동량 양자수에 따라 다양한 지축 성분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아예 그냥 가군동량 성분이 한 가지밖에 0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 지축 성분도 0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말을 그냥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S오비탈이나 P오비탈은 3개, 5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S오비탈은 지축 성분이 한 가지밖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S오비탈은 한 가지로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요. 그 한 가지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형으로 표현을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그 구를 어떻게 조금 더 크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S보다는 2S, 2S보다는 3S를 더 큰 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 S오비탈에서 나타나는 뭘 한번 또 살펴볼 것이냐? 레디얼 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디얼 파트는 레디얼 파트인데 S오비탈 같은 경우는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이니까 N빵 이렇게 표현한 거야. 알겠지? 근데 이 S오비탈의 레디얼 파트는 놀라웠게도 R0이 어디지? R0이 어디지? 핵이죠. 핵에서 이 레디얼 파트의 함수값이 0이 아닙니다. 0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자, 잘 보세요. 여기 잘 봐. 여기가 지금 원점이니까 이 원점에 누가 있냐면 핵이 있는 거란 거지. 그지? 근데 그 핵에서 1S 오비탈, 자, 1빵이 누구라는 건 알겠죠? 1빵. 1은 뭐예요? 1S. 주양자수. 0은 S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S 오비탈을 그냥 1빵 이렇게 쓴 건데 그 레디얼 파트가 원점에서 함수값이 뭐예요? 함수값이 0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 핵이랑 전자는 겹쳐 있는 거예요? 어떻게 0이지? 자, 아직 그 이상은 내가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점에서 함수값이 0이 아닌 함수값을 가져요. 누가? 레디얼 파트가. 아시겠죠? 네. 그 다음 2S 오비탈도 마찬가지예요.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을 가져요. 3S 오비탈도 핵에서 레디얼 파트의 함수값이 0이 아닌 값을 갖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파동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원래 파동함수는 복소함수라고 했죠. 복소함수이기 때문에 파동함수 자체만으로는 물리적 의미가 있다 없다? 물리적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핵에서 레디얼 파트의 함수값이 0이다 0이 아니다가 물리적 의미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물리적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R 제곱에 적어도 잘 못하니까 R 0입니다. 그래서 방금 핵이 있는 원점에서 S오비탈의 레디얼 파트가 0이 아닌 함수값을 갖는다고 해서 그래서 핵 주변에 뭐 전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S오비탈의 레디얼 파트에 이런 희한한 성격이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게 왜 희한한 성격이냐면 다른 애들은 안 그래요. 자, L이 0이 아니다 면 무슨 오비탈 얘기하는 거겠어요?
L이 0이 아니면 무슨 오비탈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P나 D나 F 오비탈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뭐 3P 오비탈, 뭐 4D 오비탈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주양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등등등 S 오비탈만 아니면 그때는 핵에서 레디얼 파트라 하더라도 0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S 오비탈만 0이 아닌 함수값을 갖고요. P, D, F 오비탈도 레디얼 파트는 다 있거든요. 걔들 그래프 찾아서 그리면 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유 그런 건 없어요. 이유는 없고 어차피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S 오비탈 레디얼 파트의 특징이다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활용해서 이 레디얼 파트를 보고 이게 S 오비탈이냐 P 오비탈이냐를 구분하게 하려고 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S 오비탈에 저런 희한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썼죠? 네. 그 다음 radial node. 자, node 우리말 번역? 마디. 마디죠. 마디의 뜻은? 발견 확률 0인 거. 마디의 뜻은 바로 그 발견 확률이 0 혹은 함수값이 0인 조건을 마디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얘는 함수값이 0. 자, 그런데 내가 예전에 모든 파동함수는 어떻게 규정된다고 했어요? 모든 파동함수의 기본적인 성격. 모든 파동함수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파동함수는. 이게 원자 오비탈이건 분자 오비탈이건 뭐가 됐건 모든 파동함수는 well defined function이라고 했죠? 미분이 가능하다. well defined function이기 때문에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함수가 무한번 미분 가능하려면 함수의 개형이 뾰족뾰족 이래야 돼요. 함수의 개형이 굉장히 부드럽게 유연해야 돼요. 굉장히 부들부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수값 자체도 굉장히 연속적이고 그 다음에 급격한 변화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노드 함수값이 0인 영역이 나타난다면 그 전후에 함수값의 부호가 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즉 연속적으로 함수값이 변하는 거니까 어떤 플러스 영역 함수값에서 마이너스 함수값의 영역으로 부드럽게 연속적으로 변할 때 중간에 노드가 나타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파동함수에서는 노드가 나타나기 전후에 함수값의 부호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ES 오비탈 같은 곳에서. 자, 여기 잘 보시면 ES 오비탈에서 함수값이 0인 여기가 다 뭐다? 레디얼 노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레디얼 노드를 중심으로 한 번은 함수값이 플러스 그리고 그 노드를 지나면 함수값이 마이너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3S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선 노드가 요렇게 두 개가 나타나네요. 그러면 노드를 전후로 함수값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변해야 된다 그랬어요? 변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느 쪽에 함수값이 플러스가 되면 노드를 지난 다음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그 마이너스가 또 다른 노드를 지나게 되면 다시 플러스 함수값으로 변하는 이런 성격을 갖는 게 저 레디얼 파트의 성격이라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여기에 있는 S 오비탈은 거리만 같으면 함수값이 같다고 했죠. 네. 거리만 같으면 함수값이 같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ES 오비탈 같은 경우는 핵에서 만약 이 정도 거리에서 함수값이 이 정도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네.
뭐 이 정도 함수값. 그러면 핵에서 이 정도 거리일 때 함수값이 여기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핵에서 이 정도 거리라면 핵에서 이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함수값이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핵에서 노드 전까지는 그 모든 거리에서 함수값이 뭐가 나타나야 돼? 플러스 값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를 원점이라고 할 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기만 하면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노드 전까지의 거리에서는 이 내부의 함수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모두 다 플러스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레디얼 파트를 그냥 함수로 그릴 때는 노드 전까지는 플러스다. 노드 지나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얘를 3차원의 도시를 하게 되면 안쪽은 모두 다 빨간색의 플러스 함수값이 되고 노드를 지나게 되면 그 노드가 지금 여기서 어디냐? 그려놓은 이 가상적 국껍질. 이 국껍질 위가 다 레디얼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껍질을 지나고 나면 함수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레디얼 노드를 한 점으로 표현한 것을 3차원적인 그림에서는 그 한 점의 동일 거리 집합인 또 하나의 국껍질로 레디얼 노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는 이 노란색으로 표기한 국껍질이 레디얼 노드이다. 알겠죠? 그 다음 3S에서는 레디얼 노드가 두 번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그 두 번 나타나는 상황을 3차원적으로 그린 게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안쪽에 그려놓은 이것도 바깥쪽에 좀 더 멀리 떨어뜨려 놓은 이것도 둘 다 레디얼 노드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때 핵에 가까운 이 영역에서는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나죠. 그러면 첫 번째 레디얼 노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함수값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나타나다가 그 첫 번째 노드를 지나게 되면 이 부분 안에서는 함수값이 마이너스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 노드를 또 지나게 되면 이 바깥쪽 영역에서는 함수값이 다시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혹시 왜 여러분들 팥빵 먹어본 적 있죠? 팥빵. 예. 그러면 팥빵을 이렇게 앙 먹으면 그 안에 앙 베어 물은 밀가루 빵 영역하고 안에 까만색의 팥소가 동시에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앙 베어 물어서 딱 단면을 봤을 때 여기까지는 팥이다. 여기까지는 밀가루 빵이다. 더 안쪽은 팥이다. 이게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잖아. 그런 식의 경계가 레디얼 노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팥이 빵이고 그 위에 또 팥 있고 빵 있고 했으면 맛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는 밀가루 빵 안에 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 방금 호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앙 베어 물었는데 저 안쪽에 팥 앙금이 있고 그 위에 빵으로 둘러싼 다음에 위에 팥 앙금이 한 번 더 둘러싸여 있는 거지. 팥빵 팥. 발음 살짝 어렵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팥빵 뭐 그런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지. 그 있잖아 그 생크림이랑 팥빵이랑 같이 있는 거. 생크림 팥빵 피자 크림 팥. 그래, 알았어. 네. 좋아. 그래. 그 맘때는 뭐가 많이 막 먹고 싶은 법이지. 그래. 자, 그 다음 이런 레디얼 노드는 그런데 몇 개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레디얼 노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식의 국껍질 형태로 나타나는데 국껍질이 일종의 닫힌 곡면이라고 했었죠. 네. 닫힌 곡면 형태, 닫힌 곡면의 형태를 갖는데 개수는 몇 개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n 빼기 l 빼기 1개라고 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건데 지금의 만약 s 오비탈의 경우는 l 값이 얼마예요? 여기죠. 그럼 0 넣으면
n 빼기 1개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은 1s 오비탈은 n이 얼마예요? 예. 1s 오비탈은 n이 1이기 때문에 1 넣으면 레디얼 노드 몇 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1s 오비탈은 노드 없이 그냥 함수 값이 계속 플러스인 요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이게 수식이 maybe 2 곱하기 z 2 곱하기 a분의 z 아이 까먹었다 있지. 이 수식이 2 곱하기 a 제로분의 z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분의 a 제로분의 zr 요런 수식으로 썼던 게 1s 오비탈의 레디얼 파트였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건 그냥 상수고 이건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는 음수 될 수 있어요? 음수 못 돼요? 음수 못 되니까 항상 양수의 함수값을 갖게 될 거라 이런 말이죠. 그걸 요 함수를 그대로 그래프로 그린 게 요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s 오비탈에서는 레디얼 노드가 하나도 없고 2s 오비탈에서는 레디얼 노드가 몇 개 생기죠? 2s 오비탈에서는 레디얼 노드 1개, 3s에서는 2개가 생기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요거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앵귤러 노드는 우리말 번역이 뭐였어요? 앵귤러 노드는 우리말 번역이 뭐였어요? 이게 방사상마디죠. 레디얼 노드가 방사상마디. 방금 수연이가 방사상마디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다른 거 각마디에서 방금 이 둘이서 각마디 한 거지.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니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앵귤러 노드 우리말 번역으로는 각마디라고 했죠. 각마디. 자, 나온 김에 자 각마디는 생긴 게 어떤 모습이라고 했어요? 강마디의 모습. 각마디는 생긴 게 무슨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구. 계곡면. 열린 공면. 계곡면. 계곡면 형태라고 했죠. 계곡면이 쫙 하고 열린 면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런 식의 국껍질은 열린 면이에요, 닫힌 면이에요? 닫힌 면. 닫힌 면은 무슨 노드? 닫힌 면은 무슨 노드? 레디얼 노드 알겠어요? 그런데 앵귤러 노드는 무슨 면? 열린 면 형태 아시겠죠? 쫙 열려 있는 면 형태야. 그런데 그 개수가 항상 몇 개라고 했어요? n-l이 아니라 n-. 앵귤러 노드 개수가 항상 몇 개라고 그랬어요? L개라고 했잖아요. L개. L개. 그러면 지금 무슨 오비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S 오비탈에서는 앵귤러 노드 몇 개? 0. 호세 몇 개? 0. 없다고. 그래서 앵귤러 노드가 S 오비탈에서는 없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됐죠?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그 다음 5. 자, 5는 뭐냐? 자, 여기까지가 뭐죠? 여기까지가 그냥 레디얼 파트죠. 네. 5 한 거 아니에요? 4, 5, 6. 자,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건 이건 다 레디얼 파트잖아요. 그러면 누구에 대한 얘기도 할 거냐면 이 아래쪽에 있는 거. 레디얼 파트를 제곱한 다음에 거기에 거리 제곱을 또 한 거.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밀도 함수. 바로 RD 레디얼 레디얼 덴시 아니 디스트리뷰션 디스트리뷰션.
펑션 RDF 펑션이요. 자, 요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PR이라 쓰고 R제곱 레디얼 파트 제곱이었죠. 네. 기억납니까? 네. 기억나죠? 자, 근데 이게 두 가지로 표현됐었어요. 기억날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었죠. 어떤 차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죠.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네. 어떤 경우였어요? 저거 외우라고 했죠. 뭐지? 어떤 경우에 저런 것이냐고요? 어. 저거잖아요. 저거 S 오비탈일 때였던 것 같아요. 기억- 바로 S 오비탈일 때 밑에 거 위쪽 표현은 그냥 통용되는 거. 언제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특별히 S 오비탈에 대해서만 이런 꼴을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기억해야 돼요. 네. 그래서 때로는 이 자리에 R제곱이 아니라 4파이 R제곱 파이 제곱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필기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꼴인데 S오비탈에서는 그냥 S오비탈 파동함수 제곱에다가 4파이 R 제곱을 곱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 함수값을 제곱한 거니까 음수 제곱하면 양수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어요? 양수가 되고요. 음수여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같이 곱해져 들어가냐면 거리 변수 R제곱이 같이 제곱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어떤 경향성이 섞이느냐? 지수함수의 감소 패턴과 다항함수의 증가 패턴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울 때는 증가함수이고 거리가 멀어질 때는 지수함수의 감소함수가 나타나는 그런 패턴의 함수가 지금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때 여기에 나타나는 점이 뭐예요? 레디얼 노드인데 레디얼 노드도 제곱해버리면 뭐가 돼요? 제곱해버리면 0이 되니까 0을 통과하게 되고 레디얼 노드도 지금 보시다시피 제곱하면 그대로 0이니까 여기 0인 함수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다음 기가. 자, 그 다음 이때 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자, 또 항상 어떤 성격이 나타나야 되냐면 0에서 무한대까지 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적분하면 뭐가 돼야 되죠? 항상 1이 돼야 되죠. 즉 이 아래쪽 면적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이 아래쪽 면적 다 더하면 1 돼야 되겠죠? 요것도 아래쪽 다 더하면 1, 얘도 아래쪽 더하면 다 1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노멀리제이션. 자, 이 말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자,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있죠? 네. 하늘에 구름이 있다는 건 하늘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하늘의 경계는 명확해요? 불분명해요? 불분명하죠. 그러면 하늘의 구름의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는 하늘의 구름이 전 지구를 다 덮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네. 구름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하늘에 바라보고 있는 구름이 여기뿐 아니라 그 경계가 옅어지긴 하지만 연속된다면 전 지구를 다 덮고 있다. 구름이요? 네, 구름이요. 구름 다 쪼개져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 쪼개져 있는 것 사이에 옅은 농도로 연속적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경계가 명확해요, 불명확해요? 불명함.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얘기는 연속적으로 계속 연결돼 있다는 뜻이죠. 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구름이 전 지구에 퍼져 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에 펼쳐져 있는 구름이 우리나라에 비를 내릴 텐데
저 구름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저기 미국에 있는 구름이 연장돼서 여기 구름이 보인다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전 지구에 펼쳐져서 구름이 있다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의미가 없는 표현이 돼버리지. 네. 그러면 이 오비탈도 마찬가지죠. 자, 잘 봐요. 이 함수가 지수함수죠. 그러면 지수함수는 경계가 있어요. 지수함수는 계속 어딘가로 수렴해가는 함수예요. 수렴에 계속 어딘가로 수렴하는 함수죠. 그럼 이때 아래쪽 면적을 다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라서 사실 S오비탈의 크기는 어떻게 규정돼야 돼요? S오비탈의 크기는 그냥 무한히 크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즉 어떤 원자에게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를 설명해 줄 1S오비탈의 크기가 무한대로 크다 라고 하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뭐 해요?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으냐? 바로 여기서 요까지만 잘라서 표현하는데 이 자르는 것의 의미가 뭐냐?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면적이 0.9. 즉 면적이 나머지 0.1인 녀석은 무시하고 전자 발견 확률이 0.9 그러니까 90%까지만 경계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기에 나와 있는 모든 S오비탈들은 바로 전자 발견 확률이 90%인 영역까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안으로만 ES오비탈 전자가 존재하면 90% 확률로 존재하는 거고 이 영역 안에 3S오비탈 전자가 있으면 그게 90% 발견 확률이 되는 거고 아시겠어요? 거기까지만 뚝 잘라 그리는 거예요. 1S건 2S건 3S건 구분 없이 그냥 무한대만큼 크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라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 네 번째 바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저 P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R이 콜 0이면 핵이죠. 네. 자, 잘 보세요. 레디얼 파트는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을 갖죠.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 원점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이 특별히 S오비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S가 됐건 뭐가 됐건 얘를 제곱해가지고 거리의 제곱을 한 번 더 곱해버리면 무조건 어디를 수리적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0,0을 통과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핵에서는 전자 발견이 된다는 얘기겠어요? 어떻다는 얘기겠어요? 안 된다. 전자 발견이 어렵다를 뜻하는 표현이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극대점 요 위치가 뭐였어요? 저기가 극대점 A0 위치가 뭐였어요? 지분의 A0. 지분의 바로 the most 프로볼 probable radius였죠. 전자 발견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영역. 그걸 이제 보통 R 백설표로 표현을 했는데 굳이 구하고자 하면 레디얼 파트를 주면 구할 수 있죠. 아시겠죠? 뭐 여기서는 어디가? 여기가 probable radius 거고요. 3S에서는 여기가 probable radius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가 그간 가장 많이 나왔었냐면 이 그림. 요 그림 놓고 내가 지금 얘기한 내용들 있죠. 그거를 서술해 봐라. 그다음 혹은
각각의 포인트들에서 몇 개냐, 뭐 어떤 모양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드리는 얘기들을 싹 다 외우셔야 돼, 알겠죠? 필기를 돌돌돌 다 외워야 돼, 알겠지? 그렇지? 근데 묘하게도 이쪽은 외우기만 하면 점수 따기가 아주 좋아요, 알겠죠? 안 외워서 몰라서 틀리는 거지, 외우면 실수도 적고 그 다음에 점수 따기가 좋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S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 P오비탈, D오비탈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드디어 집을 가는구만. 아,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립다 그리워.